예, 오늘의 시황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증시 부양에 대한 기대감이 이어지고 있고, 코스피는 9거래일 만에 250포인트나 올라가는, 그러니까 9거래일 동안에 매일 올라간 건 아니지만, 거의 매일 강세 보이면서 올라가는 나라도 급등하는 그런 형태가 나오고 있죠. 여기에 또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협상이 진행이 되고 있고, 또 미국에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같은 기술주들이 올라간 거, 그러니까 이런 점은 우리 증시에는 환경이 좀 좋아졌다, 이렇게 평가될 수 있는 부분이 되는 거죠. 그리고 수급에서는 외국인들이 주도하는 대규모 매수를 오늘도 또 이어가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다만 시장 전체를 매수하기보다는 업종별로 좀 차별화되는, 그러니까 집중 매수하는 종목, 나머지는 매수매도 엇갈리고 이렇게 좀 갈리는 그런 모습들이 지난주 목요일부터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후 계속해서 차별화 장세가 진행이 되겠구나, 이런 점을 보여주는 대목이고요. 대형주 고르게 올라가고 증권주, 엔터 이런 종목군들이 올라가는데, 특히 삼성전자가 7거래일 연속 올랐습니다. 그리고 증시 부양 관련된 종목군들, 증권주 이런 지주회사 이런 종목들이죠. 이런 것들이 강세를 보였고, 반면에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지난주 후반에 테슬라의 어떤 해프닝이 좀 있죠. 그러니까 머스크와 트럼프 대통령 간의 어떤 설전, 그 이후에 이제 테슬라의 어떤 급락이 나타나면서 이 부분을 반영하는 그런 흐름이 나오면서 지수의 발목을 잡는 이제 일부 영향을, 근데 발목 잡혔다까지 하기에는 지수가 워낙 강하게 올라가서 그렇긴 한데, 어쨌든 2차 전지가 약세를 보이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근데 기술적으로 보면, 제가 이제 오늘 아침에 보여드린 건데, 코스피가 중요한 저항대다. 그러니까 달러 차트 기준으로, 이거는 이제 우리가 보는, 일반적으로 보는 코스피 차트가 아니라 외국인들 시각으로 보는 달러 차트거든요. 근데 2023년 이후에 계속 저항으로 작용을 했던, 이게 주봉입니다만은 1000포인트를 오늘 넘겼어요. 물론 이제 그 전에도 넘어가긴 했죠. 넘어가긴 했는데 이제 그게 저항이 됐었는데, 일단 오늘장에서 아주 시원스럽게 넉넉하게 올려놨다라는 점, 그러니까 중요한 저항대를 외국인들이 돌파시켰다라는 점에 좀 의미가 있고요. 그다음에 코스닥도 주봉에서 보면, 이거는 이제 달러 차트가 아니라 우리가 보는 일반적인 차트입니다. 60주선을 작년도 하반기 이후에 넘긴 적이 없는데, 이번 주 초에 일단 60주선을 넘겼습니다. 근데 여기서부터는 난 이 정도면은 혹시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니까 매도해야지라고 생각하는 투자자들이 많이 나올 만한 구간이긴 해요. 그래서 이게 완전히 안착하는지 여부까지는 우리가 알 수는 없고, 이후에 이제 매도 물량은 계속 늘어날 거고, 그 매도 물량을 외국인들이 받아낼 정도로 아주 강력한 매수가 계속 이어지느냐, 이게 되게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외국인들이 1조 원 가까이 매일 매수하니까 이게 시장이 쉽게 안 밀리는데, 예를 들어서 순매수 규모가 2, 3천억 수준으로 떨어져도 지수가 좀 종목별로는 좀 밀리는 종목이 많이 늘어나는, 그런 상황이 연출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는 조금 종목별로 차별화가 심해지는, 그런 구간으로 진입을 했다, 이렇게도 봐야겠습니다. 근데 이게 외국인들이 워낙 우리 시장을 적극적으로 사요. 그래서 제가 이제 굳이 비교를 하자면, 이게 제가 지난주에도 보여드렸던 그 국가들별로 최근 3년 동안, 그러니까 지금 이제 2025년 6월이잖아요. 그래서 2022년 5월 이후에 5개 나라의 추이를 좀 비교를 해봤거든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것 같아요.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저때 가격이 똑같았다고 볼 때, 독일은 같은 제품이 170원이 돼버려 있고, 한국은 이제 와서 보니까 아직까지 최근에 올라온 게 106원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지수가 단기적으로 굉장히 많이 올라와서 너무 비싸졌는데 라고 생각을 하지만, 외국인들 입장에서 보면은 한참 여행 갔다가 여기 지나가다 보니까 여기 맥도날드 값이 되게 싸네, 이렇게 생각해서 쌀 때 왕창 사재기해야지. 그러니까 이런 정서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전에 이제 제가 그런 거 들은 적이 있거든요. 특정 지역에 이제 아파트 사시는 분들, 이 가격에 저 사람들이 왜 이렇게 아파트를 사지? 이렇게 궁금했는데, 이 강남에서 사는 분들이 이쪽으로 넘어오면서 보면은 이렇게 많이 올랐어도 아직은 싸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파트를 막 산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격이 아닌가. 그래서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많이 올랐다 하더라도 3년 동안 추이를 볼 때 여전히 한국 증시는 저렴하다, 이런 시각이 있고, 또 많이 바뀌었으니 쌀 때 왕창 사재기하자, 이런 분위기가 좀 만들어졌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런 배경에는 블룸버그에서 나온 기사, 지난 주말에 그러니까 블룸버그 기사에 나온 건데, 이제 글로벌 펀드에서 그 개혁이 한국 증시에 베팅하게 되는 그런 이유가 되는 것 같다라고 분석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주주 친화적인 정책이 긍정적인 효과를 낼 거다. 그래서 이제 주요 글로벌 매니저들이 한국의 어떤 포지션을 추가하거나, 그러니까 기존의 주식을 새로 사거나 더 올라갈 것 같다라고 시각을 바꾸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제 지금 대통령이 5,000포인트 막 얘기하고 했잖아요. 그리고
지배구조 개선한다라고 하고 개별 기업들이 여기에 발맞춰 또 노력하는 움직임들이 좀 있었거든요. 실제로 작년에 배당이 늘어난 거, 이거는 뭐 최근 대통령이 뭐 바뀌고 이거하고 무관하게 작년에 이미 어느 정도 노력이 있었는데 여기에 이제 더 확실하고 장기적으로 이런 노력이 지속될 것 같다, 이렇게 또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한국 주식 비중을 크게 늘리고 있는데 주식시장 환경이 계속 개선될 걸로 보고 외국인들 매수는 더 유입될 것 같다, 이런 분석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뭐 지난 주말에 이런 분석 나왔고 주 초까지 외국인들의 매수가 이어지고 있어서 이런 시각은 아직까지는 좀 유지가 되는 걸로 이제 보여집니다. 뭐 챙겨볼 뉴스 몇 가지 점검을 해보면 우선 이제 미중 무역 협상, 이게 이제 미국 입장에서 좀 급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미국이 나섰고 참석자 명단에 그 상무장관, 재무장관, 무역대표부가 다 가고 있다라는 점, 그래서 뭔가 가시적인 성과 나오지 않을까라고 봐서 우리나라는 1, 2위 교역 대상국이 미국과 중국이라서 이 재료를 좀 민감하게 보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된 걸로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근데 이것 때문에 미국이 최근에 뭐 올인까지는 좀 과도한 해석인 것 같고, 어쨌든 그 중국하고의 협상이 워낙 부각되다 보니까 다른 나라들이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 보고 나서 협상할까, 이런 시각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미국과 일본 같은 경우는 지금 5번인가 협상했다고 하는데 아직 결과가 안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다른 나라 협상은 미중 협상 뒤로 좀 밀려진 것 같다. 또 미국의 어떤 법원에서의 어떤 판단도 있고 해서, 그래서 이런 이야기가 나와서 미국과 어느 정도 중국 간의 협상이 나와줘야 다른 나라들 협상에 속도를 내는 그런 상황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오늘 뭐 장중에 또 종목들별로 영향을 준 게 라면 값이 비싸다라고 해서 오늘 식품주들 밀리기도 했잖아요. 근데 이게 저는 이제 그런 관점도 있지만 오늘 기존에 강세 보였던 식품주, 방산주 이런 것들을 좀 주춤했거든요. 그래서 기존에 많이 올랐던 종목군들 중에서 일부 자금이 나와서 다른 쪽 덜 오른 종목으로 이동해 나가는 현상들이 우리 증시에서 계속 나타나고 있다. 그래서 좀 많이 오른 거 말고 덜 오른 게 뭐지? 이렇게 투자자들이 찾아 나서고 있다라는 점도 뭐 확인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하나 좀 주의해야 될 게 저는 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하나 뭐 내일 아침에 설명드려야 될 것 같고, 이 지금 미국에서 그 이민자 단속하고 막 하다 보니까 이것 때문에 그 LA 지역이 좀 심상치 않게 돌아가나 봐요. 막 주 방위군 오고 뭐 동영상 이런 거 보면은 막 체류탄 쏘고 하면서 충돌이 있고 하는데, 이게 이제 별일 없이 그냥 넘어가면 다행인데 혹시 이게 확대가 될 경우에 또 묘한 상황이 전개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아직은 이렇게 금융시장에서 크게 주목하진 않는데 혹시 모르니까 그 LA 상황 요게 어떻게 전개가 되는지는 좀 추세를 좀 주목을 해봐야겠습니다. 이게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정치적 입지라든가 정책이라든가 이런 것들하고도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안이라서 한번 이후에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이번 주에 미국의 국채 발행 일정이 있는데 되게 많이 발행하거든요. 수요일 날 새벽 같은 경우는. 그래서 혹시 금리 가지고 또 장난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거는 제가 오늘 월요일이니까 그 시기가 될 때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주요 종목으로는 오늘 시가총액 상단 중에서 2차 전지, 방산주, 조선주, 이게 이제 그동안에 시장에서 좀 상대적으로 강했던 종목과 이제 테슬라 여파 이런 종목군들이 좀 밀리는 반면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그 다음에 이제 금융주, 자동차주, 그러니까 이런 종목군들이 강세를 보였습니다. 근데 지금 제가 주목하는 건 시가총액 5위 경쟁이에요. 지금 이 세 종목이, 그러니까 금융주, 방산주, 자동차가 지금 고만고만 하거든요. 그러니까 방산이 위에 올라갔다가 방산이 밀리고 금융주로 올라가 있는 상태인데, 향후에 자동차가 다시 또 탈환을 하는지, 그러니까 요 구도, 이게 이제 시장에서 지금 제일 강한 업종이 뭐냐, 어떤 쪽으로 매수가 집중이 되냐, 이걸 가늠해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세 개의 종목군들의 순위 다툼, 요거 좀 볼 필요가 있고요. 코스닥 쪽에서는 오늘 2차 전지와 뭐 이런 종목군들이 약세를 보였고, 제약 바이오 대형주들이 좀 강했어요. 물론 이제 빠진 종목들도 있긴 하지만, 그러니까 제약 바이오 계열의 종목군들이 이제 강세를 보이면서 시장의 수급을 좀 끌어가는 그런 역할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오후 들어서 보니까 이게 알테오젠하고 리카켄 바이오 뭐 이런 종목군들이 지수를 견인하고 나머지는 좀 흘러내리는 그런 형태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조금 종목들별로 이게 차별화가 시작이 되는구나,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래서 알테오젠하고 오늘 시소 역할을 한 게 2차 전지였으니까 이 두 업종의 시소 요거도 한번 이후에는 계속 체크를 해봐야겠습니다. 자, 수급에서 오늘도 외국인들이 거의 1조 원 가까이 대규모로 이제 매수를 했고요. 코스닥도 계속해서 매수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옵션에서는 뭐 막판에 좀 줄긴 했는데 하여튼 개인들이 상승할 것 같은데라고 추가적으로 무게를 두고, 그러니까 외국인들은 좀 그 상승 쪽을 정리하는 그런 모습을 보는데, 이번 주에 동시만기가 있거든요.
이번 주 목요일이 동시만기라서 그때 전후에서 조금 시장에 어떤 변화가 생길 수도 있어서 하여튼 이걸 뭐 계속 보면서 우리가 가늠을 해야겠습니다. 그래서 좀 부분적으로는 단기적으로 매물 소화를 해야 되나 이렇게 생각하는 투자자들도 일부는 좀 있는 걸로 보여지고요. 종목으로는 외국인들이 오늘 전체 매수의 어떤 40% 정도를 삼성전자, 하이닉스. 근데 현대차를 1,000억 원 이상 샀어요. 그 아래 보면은 뭐 현대모비스, 기아도 있죠. 그러니까 전차군단. 그러니까 전차군단이라는 건 전기전자, 자동차 얘기하는 건데 이쪽 매수했고 그 다음에 이제 조선주는 종목별로 좀 엇갈리게 이제 매매하는 그런 모습을 보인 게 특징이었고요. 그다음에 코스닥 쪽에서는 기관 투자자들은 오늘 카카오, 뭐 하이브, 뭐 이런 종목군들 이제 매수를 했는데 이게 특별하게 어떤 업종별 특징이 있다 이렇게 보기는 애매하고 스테이블 코인 관련해서 금융주들 일부 선별적으로 좀 매수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인 게 좀 특징 이렇게 보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코스닥 쪽에서는 외국인들이 제약바이오 대형주들 뭐 알테오젠, 리가켄 바이오 뭐 이런 류의 어떤 기업들 그러니까 제약바이오 계열의 종목들이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엔터주 일부 이런 것들을 좀 담고 2차 전지 팔고 로봇 팔고 이런 구도를 보였고요. 그다음에 기관 투자자들도 역시 알테오젠을 가장 이제 적극적으로 이제 매수를 했고 그다음에 그 엔터주들 그 외에는 뭐 그냥 종목별로 좀 담았다. 그냥 그런 식으로 좀 매매를 보여서 그때 사실 기관은 업종별 특징이 있다라고 보기는 애매했어요. 그냥 업종 내에서 골라서 샀다 팔았다 이렇게 좀 엇갈려서 기관들은 상대적으로 소극적인 매매를 했구나라는 점을 보여줬다 이렇게 봐야겠습니다. 자, 요약을 해보면 지금 미중 무역 협상이 내일 아침 되면 가장 중요한 뉴스가 될 겁니다. 그러니까 미증시 막판에 어떤 변화가 나오는지 이 미증시 마감하고 나서 정확한 정보가 마감할 때까지 정확한 정보가 나올지는 모르겠는데 이게 이제 중국은 허리펑 정도 참여하는 것 같고 이제 미국은 총출동이거든요. 근데 어쨌든 여기서 이제 뭐 우리 결과 이렇게 냈습니다라고 바로 공표가 될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뭐 미증시 어떤 반응 그리고 또 하나는 테슬라가 갑자기 또 주목도가 높아졌잖아요. 그러니까 급락하고 급등하고 머스크는 좀 풀어 이러고 있고 테슬라는 나 화 많이 났어. 그래서 너랑은 끝이야 막 그러니까 둘이 이러고 있는 상태라서 테슬라의 어떤 주가가 제가 보기에는 기준으로 치면 5% 이상 빠지면 안 돼요. 그러니까 5% 안쪽이면 주목도가 좀 낮을 텐데 그 이상 커지면 조금 시장에서는 이게 이제 또 지수에 영향을 줄 수도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그 외에 빅테크 예를 들어 지금 마이크로소프트가 계속 올라가고 있다든가 엔비디아는 시가총액 2위로 내려왔다든가 뭐 애플의 등락은 이런 식으로 이제 좀 대형주들 스토리가 나름대로 다 있거든요 지금. 그래서 빅테크들의 움직임 다음에 이제 우리 증시는 외국인들이 판을 키우고 있잖아요. 신규 매수도 있고 제가 보기에는 공매도 청산하는 움직임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외국인들 매수가 들어오는데 이게 외국인들 매수 규모는 계속 이어지기는 쉽지 않아 보이고 줄어들 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 지금 주포기 때문에 주포의 어떤 영향력이 조금 줄어들면 시장은 되게 차별화 장세로 바뀌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구도가 되는지도 봐야 될 거고요. 그리고 삼성전자가 지금 7거래 연속 올랐습니다. 근데 삼성전자 지금 7거래 연속 올라가는 동안에 외국인 기관 수급이 좋고 특히 오늘 외국인들이 500만 주 샀거든요. 뭐 상당히 많이 사들였죠. 근데 삼성전자가 7거래일 이상 연속으로 올라가는 경우가 그렇게 흔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이전 사례를 보여드리면 이전에 이제 2023년 12월부터 2024년 첫 거래일까지 저렇게 연속해서 올라간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올라가고 나서 추이 보시면은 기절에 한번 1차 올라가고 쉬었다가 2차 올라가고 큰 조정 나오고 그 다음에 흘러내리다가 3월 이후 거의 2달 정도 조정 보이다가 2달이 뭐예요? 그러니까 2달 반 정도 조정 보이다가 그 다음에 한번 또 올라가고 이런 구도가 됐었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연속 상승 흐름이 끝난 다음에 제법 큰 조정이 나왔었고 그 전에 이제 또 보면 2022년 5월부터 6월 사이에 나왔던 저때가 10거래 연속 매수 상승인가? 하여튼 연속 상승이 되게 길었습니다. 근데 그때도 보면 그 연속 상승이 끊긴 이후에 조정이 크게 나오고 그 다음에 또 올라가면서 결국에는 뭐 고점 계속 경신하는 그런 형태가 나오긴 했었거든요. 근데 어쨌든 두 번 사례, 2020년 이후에 7일 이상 올라갔던 두 번의 사례를 보면 이후에 조정폭이 좀 크게 나오긴 했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저때 어떤 상황이 되면 코스피 지수 기준으로 한 100포인트 가까이 빼는 요인이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그때하고 다르다. 그러니까 그때하고 달리 지금은 그냥 대세 상승으로 가는 구간이고 삼성전자는 이제 바닥에서 조금 올라온 수준이라서
그런 조정은 필요가 없어. 뭐 빠지면 무조건 매수야. 그러니까 이런 정도의 흐름이 만들어지는지 여부가 되게 중요합니다. 만약에 조짐이 큰 조정 나오네 그러면은 대기하고 있던 매도 물량이 쑥 나오면서 시장 자체를 떨어뜨리는, 외국인들 선물 매도까지 유발하는 그런 흐름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흐름이 나오는지 삼성전자가 향후에 되게 중요한 이제 기준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침에 설명드렸던 한 번 더 홍보를 해드리면 그 고릴라 리서치 안내 홍보입니다. 여기 네이버에서 고릴라 리서치 검색을 하시면 그 한 번에 들어가려면 요 동영상 밑으로 쭉 내려보면 동영상 나오고 여기서 이제 고릴라 리서치 클릭하시면 그 들어가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고릴라 리서치 누르고 여기에 이제 여기서 이렇게 딱 누르시면 여기 들어가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메인에 멤버십 이벤트 진행하고 있으니까 그 리딩 하는데 아니고요. 기업 분석 보고서, 교육, 그다음에 뭐 그 전용 그 멤버십 전용 동영상 강의 이런 것들 진행되는 거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뭐 이벤트 할 때 많이들도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또 오늘 하루 또 잘 보내시고요. 저는 또 다음에 뵙겠습니다. 이 방송 구독하기, 좋아요까지 꼭 좀 많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